자, 저도 왔어요. 저기 조금 전에 일부를 딱 했는데, 역시 개발과 관리 출제 문제가 양이 많아요. 자, 그리고 제가 단순히 답만 읽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들, 제가 생각나는 것들 툭툭 찍어줄 테니까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찍어주는 거 반드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엔 뭡니까? 요 14번 문제부터죠. 마케팅 들어갑니다. 마케팅. 자, 마케팅은 어렵지 않아요. 항상 뭐만 STP 또는 시장 점유, 고객 점유 이런 것만 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일단 우리 셀링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 매력을 말하는 거예요. 매력, 판매 매력, 장점, 장점. 자,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에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 이게 상품의 장점을 말합니다. 자, 2번 잘 나옵니다. 공급자 중심. 공급자 중심 나오면 아유 무조건 시장점이에요. 이거 정해져 있어요. 공급자 중심, 시장점 마케팅.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인 관계, 관계 마케팅. 지속적인 관계, 관계 마케팅. 그 다음에 STP, STP는 항상 시장을 쪼개고요. 쪼갠 시장에서 나의 목표 시장을 설정하고 목표 시장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합니다. 그게 포지셔닝이죠. 아둥바둥합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되죠. 하나는 차별화, 차별화. 또 하나는 위치 설정, 위치 설정. 이게 포지션이죠. 그다음에 아이다가 나오면 항상 고객 점유 마케팅이죠. 암기 코드는 고객은 아이다. 요 약자까지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냥 A, attention. 자, 이 아이다는 상품을 파는 상점업자가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물건을 판매하는 그 과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나가는 소비자를 attention, 나에게 주목하게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interest,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즉 나를 쳐다보도록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desire, 물건을 사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마지막에 물건을 구매하는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attention, 소비자야 딱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가 딱 쳐다보겠죠. 근데 쳐다보고 다시 돌리면 안 되잖아. 이게 쳐다보고 계속 있도록 관심을 쏟아붓는 거예요. 관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으로부터 물건을 사는 욕망, 마지막에 돈을 꺼내서 구매를 하는 액션, 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볼까요? 뻔해요. 우리 시험에 자꾸 틀리는 게 이 시장 세분화니까 여기 나오면 STP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STP. 자,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구매자 집단을 세분합니다. 구매자 집단이 시장이겠죠. 시장을 세분합니다. 옳은 지문. 표적 시장. 표적 시장은 이 세분된 시장에서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타겟, 목표로 삼는 거 아니에요. 세분된 시장 중에서 표적으로 삼아 수행하는 시장입니다. 표적 시장. 자, 마케팅 믹스 하면 4P 믹스를 말하죠. 4P 믹스. 그러면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유통 경로, 그리고 여기에 포지셔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포지셔닝이 들어가면 안 되고 프로모션, 촉진이 들어가야죠. 촉진. 그 다음에 자, 판매 촉진, 프로모션.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딱히 뭔 말인지 모르지만 판매 촉진이라는 건 판매를 뭔가 많이 하고자 뭔가 자극을 시키는 거잖아요. 뭐 판촉물을 돌린다든지 추첨이라든지 경품 제공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뭔가 유인하는 전략이에요. 많이 사달라고 유인하는 전략이죠. 네, 부동산 마케팅의 가격 전략 중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에 고가 전략을 이용합니다. 자, 요놈이 이상한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지극히 상식적이잖아요. 구매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고가 전략을 씁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고가 전략이 자금의 빠른 회수가 가능하긴 해요. 자,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한다면 고가 전략을 쓰기도 해요. 그러나 뭐가 확실히 틀렸냐?
구매력이 낮은 소비자에게는 고가 전략을 쓰면 안 되죠. 지극히 상식의 정답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에 실개천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제품 차별하겠죠. 그 다음에 중개업소 하면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유통경로 세 가지. 직접 할 것이냐, 중개업소 사장님을 활용할 것이냐, 분양 대행사를 쓸 것이냐. 직접 할 것이냐, 대행사를 쓸 것이냐, 중개업소 사장님을 측정할 것이냐, 사장님을 고용할 것이냐, 유통경로, 플레이스. 그 다음에 적정 분양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격 차별하죠. 근데 우리가 분양가 정책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격 신축성 정책, 그 다음에 가격 수준 정책. 그럼 가격 수준 정책은 뭘 말한다 했어요? 시가, 고가, 저가 이런 게 나오면 가격 수준 정책이고, 가격 신축성 정책은 항상 어떤 표현을 시작하냐? 동일한 아파트를 이렇게 시작해. 동일한 아파트를 특성에 따라 다른 가격을 책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항상 동일한 아파트를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다른 가격을 책정합니다. 이게 신축 가격이고 신축성 정책이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은 경품 또는 추천, 판매, 촉진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지대이론이네요. 지대이론 보자고요. 일단 차액지대가 나오면 항상 요 놈이죠. 차액이 지대를 만들죠. 정확히 말하면 비옥도에 따른 생산력의 차이가 지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뒤를 봤더니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합니다. 아니죠. 비옥도를 중요시했죠. 다 틀려먹었어. 다 비옥도를 중요하게 여긴 게 차익지대죠. 그 다음에 준지대는 항상 암기하고 있어야죠. 단기에 공급이 제한된 기계, 기구 등의 사용 대가. 요걸 뭐라고 취급하는 거야? 요걸 마치 토지의 사용 대가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냥 문장을 하나 기억해 줘야 돼요. 토지의 사용 대가를 우리는 줄여서 지대라고 하는데 단기에 공급이 제한된 기계, 기구 등은 토지의 사용 대가처럼 폭리를 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즉 기계, 기구 등도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되면 토지처럼 막대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토지의 사용 대가는 지대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구가 암기가 딱 돼야 돼요. 그리고 준지대는 항상 언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단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보자고요. 준지대는 토지 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아무튼 지대의 성질에 준하니까 준지대죠. 문제는 영구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항상 단기에 공급이 제한됐을 때 토지 대가처럼 폭리를 취할 수 있더라. 단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절대지대는 절대권이 지대를 만들죠. 절대권 하면 소유권이 나와야죠. 어딘가. 여기 소유되는 거, 소유권이 나왔어요. 이게 정답. 자, 경제지대 제가 강조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그리고 입찰지대는 항상 지대는 입찰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뒤쪽을 봤더니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 노력에 의해 뭐 말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입찰지대는 아니요. 입찰지대는 이런 값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경제지대 제가 웬만하면 안 했는데 시험 막판 되니까 너무 질문이 많아서 잘 보셔. 딱 하나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경제지대를 파레토 지대라고도 하죠. 파레토 지대라고 딱 결론만 말할 거예요. 파레토 지대라고. 자, 이게 토지시장의 수요 곡선이고요. 토지시장이 이렇게 공급 곡선이에요. 이렇게 토지시장에 여기가 지금 토지시장의 공급, 여기가 토지시장의 수요예요. 지금 균형에 의하면 이렇게 여기서 지금 딱 균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토지시장에서 그냥 제가 가정을 해보죠.
자, 토지시장의 제곱미터당 토지시장의 제곱미터당 100만 원의 임대료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0제곱미터, 100 아이고 글씨가 안 써지네. 100제곱미터 이렇게 해보자. 균형이 그러면 여기가 지금 100제곱미터고 여기가 지금 제곱미터당 이렇게 100만 원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지금 토지시장에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해서 가져가는 이득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요 딱 사각형이에요. 요 사각형만큼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요. 요 사각형만큼. 그럼 대충 얼마예요? 100제곱미터고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니까 1억 정도 가져가는 거죠. 1억 정도. 대충 1억 정도 가져가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임대해서 1억이라는 소득을 가져가는데, 자, 중요한 거냐? 자, 공급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면 요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요 사각형 1억을 두 개로 나눠진다. 공급곡선이. 그리고 이 공급곡선 요 아래쪽에 해당하는 것들이 항상 뭘 뜻하냐 그러면 우리 공급곡선은요, 공급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해요. 비용을. 그래서 요 부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자, 최소한 공급을 할 때 요 삼각형에 해당하는 것만큼 비용이 들어요. 그럼 최소한 이건 받아야겠죠. 토지를 공급하는 자가. 그렇죠. 요걸 우리가 이전 수입 또는 전용 수입이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 이게 지금 이 토지를 공급할 때 드는 비용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만약에 그냥 수치로 치면 한 3천만 원이라고 해보자고요. 수치로 치면 한 3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공급할 때 3천만 원 정도 비용을 들이니까 이 3천만 원의 비용도 내가 얻지 못하면 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전시켜요. 또는 다른 용도로 전용시키고, 이게 전용 수입이에요. 그리고 이 이전 수입, 전용 수입을 초과한 요 윗부분 있죠. 요 윗부분을 경제지대 또는 파레토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지대 또는 파레토. 파레토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파레토. 그래서 딱 하나만 기억해 주셔. 자, 파레토지대가 뭡니까? 그럼 뭐 같아? 미음자 같아? 미음자? 그러니까 요 미음자에서 아래를 제외하고 남은 윗부분이에요. 윗부분. 이게 파레토지대예요. 근데 요 아래 걸 뭐라 그러냐? 이전 수입, 전용 수입.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총 수입에서 이전 수입 또는 전용 수입을 차감한 값이 경제지대 파레토지대입니다. 요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경제지대는 어떻게 하면 많아집니까? 그러면 요 아랫부분을 제외한 거니까 공급이 이렇게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일수록 위에 초과되는 부분이 늘어나죠. 그래서 항상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증가한다. 딱 이거 두 개만.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질문이 많아서 이것만 딱 해주세요. 이것만. 그럼 보자고요. 자,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바로 전용 수입, 이전 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지대는 총 수입에서 요 전용 수입 또는 이전 수입을 차감한 지대를 말하는 거야. 요거. 그러나 3번만 정확히 알면 이 문제는 푸는 것이죠. 자, 더 보자고요. 자, 도시공간이에요. 자, 해리스와 을만의 다핵 이론은 일단 무조건 네 가지가 떠올라야죠. 동정 활동은 서로 모이고, 이정 활동은 서로 분산되고, 그 다음에 특정 입지를 요구하기도 하고,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이 네 가지가 다양한 핵을 만듭니다. 자, 봤더니 상호 편익을 가져다주는 활동의 집적 지향.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상호 모이면 이득이 있는 이런 비슷한 애들은 서로 모인다는 거죠. 이런 집적 이익이 다액 입지 발생의 원인의 하나로 봅니다. 맞았죠?
그래서 동종 활동 등은 모이는 거죠.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고 잘 보셔. 알론소라고 되어 있으면, 알론소라고 되어 있는데, 알론소의 이론을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나한테 맨날 튜넨을 배웠고, 알론소는 튜넨의 이론을 도시의 지대로 확장 설명한 것 뿐이고, 그래서 알론소의 이론은 튜넨의 이론이랑 똑같으니까 튜넨의 이론을 떠올리세요. 그러면 튜넨의 이론 중에 항상 요 문구가 나온다고. 튜넨의 지대, 지불, 능력. 그러면 항상 요거죠. 왜 요 부분은 밀이 경작되고요, 왜 요 부분은 쌀이 경작되고 요 부분은 보리가 경작됩니까? 이거죠. 그러면 항상 요런 그래프가 떠오르죠. 요런 그래프가 즉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토지의 이용 형태가 결정되는 거죠. 그럼 항상 여기서요, 도시 전체의 지대 곡선은 어떻게 되냐, 가장 높은 부분만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입찰에서. 그래서 가장 높은 부분만을 이렇게 연결을 한 부분이 이게 도시 전체의 지대 곡선이 되는 거예요. 도시 전체.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라고 해도 되고 튜넨의 입찰지대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도시 전체 지대곡선은 지대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만을 연결한, 요게 포인트예요. 가장 높은 부분만을 연결한 포락선입니다. 가장 높은 부분만 이렇게 연결하면 그게 도시 전체 지대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해그의 마찰 비용, 그럼 항상 요놈이 떠올라야죠. 요놈게 미음자,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 이빨이 뜩뜩뜩 부딪혀요. 즉 치통, 이빨이 아파요. 치통. 그래서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암기 코드고. 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차액이 지대를 만들죠. 이게 비옥도에 따른 생산력 차액이 지대를 만들다. 그리고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차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자고요. 자,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그럼 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단기에 공급이 제한된 기계, 기구 등의 사용 대가. 요걸 뭐라고 불렀다? 요걸 준지대라고 불렀죠. 준지대. 그럼 파레토 지대는 뭐예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파레토 지대는. 자, 농부가 가져가는 총 소득에서 요 공급 곡선 아래쪽인 이전 수입, 전용 수입을 뺀 나머지를 경제지대라고 합니다.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차감한 지대, 이게 경제지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대론 또 나왔어요.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 희소성, 수확, 체감의 현상, 그리고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차이. 그 다음에 마샬은 준지대죠.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 여기가 뭐예요? 바로 단기에 공급이 제한된 기계, 기구 등의 사용 대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공급이 일정한, 즉 제한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습니다. 확실히 맞는 거죠. 우리가 요 문구를 잘 파악해 줘야 돼. 그다음에 튜넨의 위치지대죠. 튜넨은 한계주와 생산비와 우등지, 뭐 말도 안 되네요. 다 틀렸네요. 일단 절대지대는 소유권인데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비의 생산비. 자, 한계지가 나오면 항상 누굴 거예요? 리카도예요. 리카도. 그 우등지는 어떤 토지고, 비옥도가 좋은 토지가 우등지,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토지 한계지. 그래서 한계지, 우등지 나오면 얘는 차액지대라고. 차액지대. 그리고 또 여기는 튜넨이 나왔고, 그러니까 한 문장도 안 맞는 거예요. 튜넨의 위치지대, 얘는 차액지대, 여기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그 다음에 자, 리을본 보자고요. 마르크스는 도시로부터 거래에 따른 농작물의 재배 형태 나오면 왜 여기는 밀이, 여기는 쌀이, 여기는 보리, 튜넨이잖아요. 튜넨. 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틀렸죠. 그 뒤를 더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튜넨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송비 차이를 딱 보고 있잖아요. 수송비 차이.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기역, 니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상업입지 뭐 레일리도 나왔고 베이버의 공업입지도 나왔고 컨버스, 허프, 크리스탈러 상업재요. 아주 다 나왔어요. 자, 29에 틀린 거. 레일리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요걸 우리는 세 글자로 유인력이라고 하는 거죠. 유인력. 유인력은 항상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바로 찾았네. 땡큐. 크게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는 것이죠. 나머지 거 보자고요. 베이버는 최소 비용이론. 자, 베이버는 산업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어요. 운송비 또는 수송비, 그 다음에 노동비, 그 다음에 집적이익, 이 세 가지를 들었고, 자, 이 세 가지를 고려한 생산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베이버가 항상 가장 중요하다 여긴 건 수송비 또는 운송비고, 베이버는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등을 고려해서 생산에 드는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입니다. 컨버스는 분기점 모형 아니에요? 컨버스는 분기점. 분기점 모형은 상권의 경계를 찾는 거고, 그러니까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기점이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죠. 그 다음에 허프. 자,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이 확률이니까 허프예요. 근데 뒤를 한번 볼게요.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그 다음에 경쟁 점포의 수, 그 다음에 면적. 일단 제가 밑줄을 거리와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레일리든 허프든 유인력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허프의 유인력은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크기. 자, 뭐 인구수 아니면 매장의 면적.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케이스이죠. 거리의 케이스 마찰 개수. 자, 거리의 케이스 마찰 개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항상 모든 건 유인력이 중요한 거니까 허프의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당연히 크기, 매장 면적, 그 다음에 거리, 즉 매장의 면적, 거리 이런 게 영향을 주겠죠. 이게 유인력을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경쟁 점포 수가 있잖아요. 경쟁 점포 수도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매장을 이용할 확률은 줄어드는 거고, 이것도 자주 나오는 아주 어려운 지문이에요.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돼. 그 다음에 크리스탈러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의 계층화되며, 중심지의 계층은 뭐냐?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우리 고차 중심지는 우리 홈플러스 이마트, 대형마트, 홈플러스라고 하죠. 저차 중심지는 24시간 편의점.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걸 왜 계층화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대부분 수를 보면요, 저차의 수가 많죠. 편의점의 수가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즉 매장이 큰 상품일수록 수가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중심지 또는 매장의 계층화라고 부릅니다. 계층화. 자, 그리고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당연히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에 따라서 최소 요구치,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는 다 다르겠죠. 아무튼 틀린 건 1번이에요. 그래서 20번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 1번이 너무 쉬웠어요. 이런 게 우리 시험이에요. 이게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신감 있게 내가 아는 것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이것도 보세요. 자, 얘는 해리스와 울만이니까 그냥 다 핵심이 그냥 끝났어. 자, 그런데 요거 몇 가지만 보자고요.
유사한 활동은 항상 모이잖아요. 그런데 왜 모입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유사한 활동들은 서로 모이면 이익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항상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종 활동의 집적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도시 활동은 항상 상호 분리되죠. 이유를 봤더니 왜 그러니 얘들은 모이면 불이익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항상 꼭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박스가 나오죠. 이거 30회인데 보시자고요. 토지 이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지불 능력에 따라, 자, 지대지불 능력에 따르면 바로 튜넨이죠. 튜넨. 근데 튜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구조해 있습니다. 자, 이 도시 내부가 나왔으니까 얘는 도시 구조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 구조 이론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튜넨의 이론은 일단 누구한테? 알론소의 이론으로 응용이 됐고, 또 도시 구조에서는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으로 이렇게 확장됐죠. 그러니까 버제스 아니면 알론소예요. 버제스 아니고. 근데 여기는 알론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억번과 관련되어 있는 건 버제스라고 보셔야죠. 버제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튜넨의 이론을 적용했다. 그럼 일단 도시 내부 구조로는 버제스, 도시 지대로는 알론소.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 좀 전에 본 요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어디니? 어디 요거잖아요. 크리스탈러는 중심지를 고차와 저차 중심지로 나눴고, 크리스탈러가. 그리고 이 중심지들마다 재화의 도달범위, 최소 요구 범위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중심지 규모의 크기, 그러니까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크리스탈러인데? 정답이잖아요. 크리스탈러. 그러면 가다 이렇게 시작하는 걸 찾아야죠. 가다. 그러니까 디귿번 이런 거 몰라도 정답은 찾아냈다 이런 말이야. 이게 디귿번 몰라도 기억이 가고 니은이 나니까 다니까 가다 시작하는 거 3번밖에 없잖아요. 3번밖에. 그런데 디귿번 몰라서 저 30회 못 풀었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 잘 보죠. 이건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네일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해서 그냥 통과하시죠. 마무리니까 다시 나올 것 같지 않아. 자, 23, 24, 25 세 문제 남았어요. 자, 도시공간구조.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원인을 물어봤어요. 원인.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죠. 항상 주거지역은 소득계층별로 항상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시구조의 소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버제스도 소득이 중요하고, 자, 호이트도 선형이론도 소득이 중요한데, 둘 중에 소득을 강조한 이론을 하나를 찍으세요. 그러면 무조건 호이트의 선형이론을 찾아요. 호이트의 선형이론. 자, 그 다음에 밑을 봤더니 버제스는 도시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 주요 교통망이면 선형이죠. 도로를 따라서 부채꼴 모양. 그 다음에 도시의 구조. 친입경쟁천이 나오면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생태학적 표현 또는 생태학적 분석. 그러면 호이트가 아니라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이죠. 동시몬 이론. 그 다음에 동시몬 이론에서 점이지대. 그러면 우리가 중, 점, 노, 중, 통이죠. 그리고 뭘 물어봤어요? 점유지대를 물어봤죠. 고급 주택 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고소득층 주택지역은 요 통근자지대니까 여기에 중심이고, 중심에 가까운 게 점유지대죠. 근거리라고 해줘야죠. 자, 그럼 결국 정답은 3번이겠죠. 이게 3번도 이게 대단히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 주택 등이 있고, 도시 성장에 맞춰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3번이 맞아요. 자, 다핵심 이론에서 다핵의 성립 요건을 4가지를 들고 있지만, 제가 수업 중에 항상 말하는 거,
왜 현대 도시는 핵이 다양합니까? 그럼 아주 상식적이에요. 뭐가 다양하니까? 현대 도시는 기능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기능이. 그래서 기능별로 핵이 형성되고 기능별로 핵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단순히 상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핵심 요소, 핵의 요소는 공업, 소매, 고급 주택 등 다양한 기능이 있고 도시 성장에 맞춰서 이런 기능이 증가하니까 핵심의 수도 증가되고 특화되면서 도시가 성장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삘이 딱 와야 된다. 다 핵심 이론이다. 자, 요 30회요. 작년에 30회인데 마찰 계수가 나왔어요. 마찰 계수. 자, 마찰 계수. 자, 제가 우리 마찰이라는 표현은요, 두 군데서 나와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그 다음에 허프의 마찰 계수. 허프의 확률 이론에서 마찰 계수. 그럼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 이 마찰은 우리가 자연과학의 마찰력을 뜻해요. 마찰이라는 표현은 마찰력. 즉, 공간의 이동을 저해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저해하는 힘. 그리고 이 마찰 계수는 이동을 저해하는 힘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동을 저해하는. 그래서 이런 해석이 있어야 돼요. 마찰 계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공간의 이동이 쉽다는 거예요. 공간의 이동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마찰 계수에서 계수를 해석하지 말고 마찰 계수가 커집니다. 그럼 마찰력이 큽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자, 중력 모형을 활용해서 상권의 규모, 매장의 매출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 점유율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허프죠, 허프. 우리 중력 모형. 자, 중력 모형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례를 다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죠. A하고 B 매장이 있는데, 유인력이 얘가 50이고, 자, B 매장의 유인력이 50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시장의 상권의 규모, 매장의 매출력. 매장의 매출력은 이 시장 전체 매출액의 몇 프로를 둘이 나눠 가져가는 거예요. 50대 50, 반반 나눠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력 모형을 통해서 매장의 매출력을 추정할 수 있다. 뭐라 보여요? 근데 마찰 계수를 줬어요. 마찰 계수는 요 마찰이라는 게 마찰력, 공간의 이동을 저해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마찰 비용이 뭡니까? 그럼 뭐였어요? 마찰 비용이.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비용이고, 대표적인 마찰 비용이 수송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버스 탈 때마다 30번 버스 타면 기사님, 오늘 30번 버스의 마찰 비용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맨날. 택시 타면 기사님, 이번에 택시의 마찰 비용은 얼마입니까? 교통비, 수송비. 그러니까 당연히 마찰 계수도 교통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달라지겠죠. 일단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자고요. 자,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마찰 계수가 먼저 정해져야 됩니다. 이건 이해해야죠. 마찰 계수가 정해져야 유인력을 산정하니까. 그 다음에 교통 조건이 나쁘다. 그러면 마찰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계수를 해석하지 말고 마찰은 커진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전문품점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전문품이라는 것은요, 전문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취미, 기호와 관련된 거예요. 취미, 기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나는 낚시광입니다. 그러면 이 낚시광인 사람은요, 어디 매장에서 기가 막힌 낚싯대를 싸게 판매합니다. 그러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그 물건을 사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사례로 예를 든 게, 우리 지리산 꼭대기야. 지리산 꼭대기에 낚시점을 지리산 꼭대기에 낚시 판매점이 있고, 이 낚시 판매점에서 기가 막힌 낚싯대를 팔아요. 그러면 그렇죠. 저 서울에 사는 사람도 지리산 꼭대기까지 가서 그 낚싯대를 찾아갖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전문품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문품점은 사람이 가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저기 있다면 나는 지구 끝까지 있어도 가서 가져올 용의가 있어.
그러면 마찰력이 많이 작용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마찰력이 적게 작용합니까? 그렇죠. 마찰력이 적게 작용한다고 봐야 돼. 적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공간의 이동을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찰을 작게 느낀다는 거죠. 요 정도만 하자고요. 이것도 지금 주저리주저리 설명한 이유가 30회니까 마찰 계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겠죠. 그러나 마찰 계수 정도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찰 계수는 마찰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자, 호이트 선형 이론. 도시는 전체적으로 온을 반영한 부채꼴. 그럼 맞죠. 부채꼴. 그리고 그 핵심의 도심도 하나이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호이트하고 버제스의 동심원, 그다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단핵 모형이에요. 단핵. 해리스와 울만만 다핵이고,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이다. 옳은 질문 같아요. 그다음 레시는 제가 뭐라고 암기하라겠어요? 레시. 네, 그다음에 이렇게 암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레시. 그래서 항상 레시는 수익을 강조했어요. 수요 측면을 강조했어요. 수요 측면이에요. 수요 측면. 그다음에 자, 튜네는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하고, 튜네의 이론을 고립국 이론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곳의 작물 재배 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하여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보았다. 뭐 딱히 틀려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디귿번이에요. 다 맞아요. 근데 요거 하나만 보자. 레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하고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고 또 그 최대 이거 다시 적을까요?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보세요. 공장은요, 총 매출에 그리고 총 비용, 그리고 순이익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총 매출액에서 총 비용을 뺀 나머지 순이익, 이렇게 공장의 순이익이 만들어지는데, 이 공장의 순이익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뭘 늘리면 돼? 매출액을 늘리면 되잖아요. 매출액. 이게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을 늘리면 야, 순이익이 늘어나잖아. 비용과 상관없이. 그래서 레시는 수요 측면에서 시장 확대 가능성, 매출을 가장 많이 확대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해야 된다. 즉 수요 측면, 수익의 측면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버는 야, 총 매출을 그대로 두더라도 뭘 줄이며 비용을 최소화한다면 순이익을 늘릴 수 있잖아. 이게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고, 이런 특징만 하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1부, 2부 반복을 좀 해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 거 설명했으니까 그냥 답만 찾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